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새끼 정당들의 뭐 공동 창당? 이게 무슨 뜻인가 몇 번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들 창당했었거든요. 이낙연당하고 3인방당하고 그럼 합당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공동창당이라고 그래요? 전 대표님 왜 공동창당이라고 그래요? 합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에 다 일희일비하고 휘말려서 같이 따라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낙연당하고 조응천당 저기 대표 선수가 워낙은 조응천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이 있는데요. 국민적 지지도로 봤을 때 제일 대표 선수가 조응천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새로 당 만들면 조응천 대표, 조응천 당 대표 겸 원내대표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 조응천 당이 딱 합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중간 텐트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워낙 이제 윤영찬이 먼저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어제 말이죠. 얼마나 숨가쁜 일이 있었냐면은 아니 지금 저 자리에 저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조응천하고 이원욱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30분 전에 안 온다. 거기 행사 못 가겠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손 치켜들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종민, 오른쪽이 이낙연인데요. 이제 저 사람들이 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조응천과 이원욱이 입장문을 낸 겁니다. 그 입장문에 왜 그러면 자기네들은 다른 길을 가기로 했느냐. 원칙에 맞지 않은 통합이다. 강령, 당원 등 일방적 의결이 문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이유는 뭐냐? 진짜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권입니다. 공천권. 서로 지분 나눠 먹기에서 합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몸무게로 보면은 이낙연이죠. 대선 후보까지 했고 총리했고 당대표했고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몸무게로 따지면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낙연은 내 몫은 이만큼이야. 라이언스 쉐어 이건 사자의 몫이니 건들지 마. 이제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낙연 쪽에는 뭐가 없다? 그렇습니다. 현역 금배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쪽 3인방들은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금배지가 3개나 되네. 여기에 금배지가 더 와서 붙으면은 제3당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기호 3번.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일방이 이만큼 덩치가 크고 이쪽이 조그만 하면은 이준석과 양양자가 아무런 잡음 없이 딱 합쳐지듯이 이 사람들도 딱 합해질 수가 있는데 서로 비등하니까 서로 이 합쳐지기가 힘든 겁니다. 공천권. 자세한 내막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밀실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끝까 이제 합의가 안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낙연 당대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불출마 선언해라. 당신이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당신이 새롭게 만들어진 당의 당대표를 맡는 순간 그쪽으로 모든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해줄 것이 있는데 하나가 불출마, 하나가 당대표 포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신당 아까 말씀드린 기호 3번하고 금배지가 3개면은 국고 보조금이 그만큼 나오거든요. 국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른 머릿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역 금배지가 몇 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조응천, 이원욱은 입이 탁 나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왜 이낙연이 주도권을 잡아? 우리가 선거 치를 때 쓰는 돈 다 우리가 타오는 거야. 그리고 이준석하고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밥도 먹고 서로 협상도 하고 하려면 우리가 해야지 왜 이낙연이 해. 이낙연과 이준석이 서로 밥 먹고 만나서 빅텐트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 총리하고 대표하고 의원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소용. 지금 금배지를 달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제 이런 거지요. 이 불만이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빅텐트를 치기 위한 주도권을 이낙연이 가지느냐 조응천이 가지느냐 뭐 이런 겁니다. 이낙연이 처음에는 이선 후퇴 그래 내가 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틀어졌느냐. 조응천 쪽에서요. 이낙연에게 대선 불출마도 선언해. 미안하지만. 그러자 야 그건 못 참겠다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2027년에 대선에 또 나가서 이 대권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지금부터 3년 전에 미리 선고하라고? 나 그거 못해. 맘대로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석현 의원이 어제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뭐 결렬됐다. 그제부터 참 어제가 아니라 토요일부터 뭐 나중에는 뭐 오보다 그랬는데 결국 오보는 뭐예요? 자기네들 입으로 다 오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오보는 뭐 그게 특종이었네. 오보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보다 이럴 때 절대 그 말에 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석현 그 의원이 SNS에 그랬거든요. 둘이 합당하는 거 이거 틀려먹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미래대연합 쪽에서 아니야 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뭐 그쪽에서 전부 다 오보였다 이런 말을 썼는데 특종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변수가 많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이 조응천하고 이원욱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양양자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응천 이원욱이 가면은 양양자까지 합해서 금배지가 3개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 내가 제3당 어디로 갈까? 지금 공천 탈락이 확실시되고 있는 현역 중에서 이제 고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민주당에서든 국민의힘에서든. 이왕이면 금배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야 3개가 불어날 테니까. 그때 이낙연 당보다는 이준석 당이 유리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